1999년 10월 21일, 이번엔 울산으로 갑니다. 정두영은 또 고급 주택으로 가요. 53세의 여성과 24세의 아들을 각각 안방과 작은 방에서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죽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살해가 목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금품도 없어지긴 했어요. 귀금속과 현금 등 1290만원 상당의 금품이 없어졌어요. 다정하기도 하고 돈이 많아 보이는 이 엄마와 아들 사이가 약이 올랐을까요? 이번 또한 금품도 물론 없어졌지만 너무 심한 폭력성에 의아한 생각을 가져요, 경찰들이. 근데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과는 또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경찰들이 수사를 따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검거가 늦어졌어요. 2000년 3월 11일 또다시 이번엔 부산이에요. 서구 서대신동 고급주택 정두영이 침입합니다. 때마침 집주인이 집에 없다가 운동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다 안방에서 장롱을 뒤적거리다가 나온 정두영과 딱 마주치게 되죠. 그 여자는 다급하게 이 말을 먼저 했어요. 마주치자마자. 살려주세요. 갓난아기가 있어요. 전 아기를 돌봐야 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정두영은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라는 말을 던지고 금고를 부수고 금품만 챙겨서 사라졌다고 하네요. 피해 금액은 자그마치 6,73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그래도 사람이네. 이번에 아기라는 말에 그래도 사람다운 면모를 보여줬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집에는 안타깝게도 그 여성의 언니와 가정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수시간 전에 사망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여성의 언니와 가정부가 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정두영은 그 두 명을 미리 죽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살려준다, 이거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튼 이 생존자 여성분 덕분에 그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 이제 수배가 드디어 내려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배가 내려졌던 몽타주가요, 위의 몽타주예요. 처음으로 작성된 몽타주가 윗 몽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8일 부산 동래구 모 철강회사 76세 정 회장, 철강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간 크게 철강회사의 회장의 집에도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 회장의 가정부를 칼로 찔러 살해를 해요. 그리고 가정부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온 정 회장의 친척 할머니를 칼로 위협해 방으로 끌고 들어가 정 회장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게 했다고 해요. 친척 할머니라고 하면 나이가 가늠이 안 되네요. 76세의 정 회장의 친척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실까요? 연세는 안 나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고를 열고요. 금고를 열게 된 후에 또 정 회장을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도 주먹질과 발길질로 마구 때려 실신을 시켰대요. 현금과 수표 2,4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사망을 한 줄 알고 달아났으나 할머님은 또 정신을 가까스로 차려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할머니의 진술대로 또 몽타주가 제작이 되었대요. 그리고 수배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 3월에 작성된 이 몽타주와 할머님의 진술로 작성이 된 몽타주가 이거라네요. 근데 이 몽타주가 서로 다소 차이점이 있어서 많이 곤란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많이 다른가요? 제가 볼 때도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실제 얼굴과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정면 얼굴이 아니라 제가 원래 좀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봐도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날카로운 이미지와는 다소 이 몽타주들은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곤란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동래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4일 후에요, 여러분. 4월 12일 그 당시에 KBS 프로그램 왜 그거 아시죠? 그 뚠뚠뚠뚠뚠뚠뚠뚠뚠 두루두루두루두룬 예전에 밝음이 휴대폰 벨소리로 또 쓰기도 했었는데요. 공개수배 사건 25시 거기에서 이 사건을 방송을 했었어요. 이 몽타주를 가지고. 그래서 동일 전과자 중에 추적 수사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1999년 3월에 출소를 한 정두영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동일 전과자 중에. 그래서 형사는 정두영의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정두영이 태연하게 그 형사의 전화를 받아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거 참 태연하게 태연하게네, 죄송합니다. 아, 그거 참 겨우 맘 잡고 살고 있는데 아, 그 범죄자라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아, 저도 좀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형사님은 이제 또 다른 전과자들에게 또 전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정두영님은요, 그 형사님이 전화했던 그날 정두영은요, 그 방송이 있던 날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정두영은요, 충남 천안에 있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서 인질 강도 사건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정두영이 고급 주택 안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3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올 때까지 정두영은 기다립니다. 그 고급 주택을 뒤졌는데 3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다렸는데 그 집 주인분이 돌아오셨죠. 여자분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여자분에게 정두영이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돈이 이거밖에 없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사투리로 하셨겠죠. 부산 사람이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 돈이 이거밖에 없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러면서 남편한테 현금 10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시켰던 거예요. 전화를 하라고. 전화해가 네 남편한테 현금 1000만 원 찾아오라고 전화해라 지금.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분이 굉장히 침착하고 똑소리나게 대처를 하셨어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호칭으로 남편분한테, 그리고 용어도 다르게 하시고요. 어투도 다르게, 표시 안 나게끔 이렇게 남편한테 전화를 거셨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은 남편분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를 눈치를 채셔서 그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 이 미친놈은 형사가 전화 왔을 때, 아, 형사님, 전까지 하면 뭐 계속 의심합니까? 이제 겨우 맘 잡고 살고 있는데 아, 이런 전화 좀 하지 마이소.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끊어놓고 그 집주인분한테는 너희 남편한테 전화해가
천만원 찾아오라 해.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여튼 그 집주인분의 남편분은 그 집주인분은 신고를 했고요. 그 신고를 보던 이제 형사분은요, 남편으로 위장을 해서 10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 정주영은 이제 칼을 든 채 돈가방을 건네받았고요. 다행히도 이제 뭐 형사님이 전화를 받았던 그것도 있고 이제 좀 찝찝했던지 살해를 할 생각은 없었나봐요. 돈가방만 받고 정두영이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문 밖에서 혹시나 이제 다른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잠복해 있던 10명의 형사님들 그리고 가스총을 휴대하고 있던 형사님들에 의해 검거되었어요. 근데 이놈은요, 형사님들이 이제 가스총도 이제 발포를 했는데 가스총을 맞고도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고 해요. 체구가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날쌔다고 합니다. 대단한 새끼죠. 그 현장에서 검거된 정두영은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강도를 한 게 맞는데 이전에 있었던 강도 살해 사건은 전부 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마지막 생존자인 그 정 회장의 친척 할머니와 3월 달에 그 부산 서대신동 사건의 생존자 여성분의 그 확인으로 인해서 이 사건들과 모든 범인, 그 이전 범행들이 정두영이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알려지지 않은 몇 건의 강도 상해 및 살해 사건들도 자신의 범행임을 다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 기간은 1999년도부터 1999년 6월 2일부터 2000년 4월 8일까지 312일 동안,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본격적인 그러니까 범죄 16번의 절도 및 강도를 저질러서요. 9명을 무참히 살해하고요. 8명에게 중상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가 손에 넣은 돈은요. 3억여 원이었어요.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모은 돈은 1억 3천만 원이 지 예금 통장에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 4월 14일 마지막 범행 후 6일 만에 검거됐죠. 왜 그랬냐는 질문에는 그냥 뭐 계속 뭐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안 했어요. 뭐 솔직히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돈이었어요. 이 아이는 지가 불우했고 그것 때문에 고아원에 보내졌고 잘 못 살았다, 이게 지 불우한 삶의 이유였다고 생각하였던 아이였기 때문에요. 그냥 돈이었어요. 이 아이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지 안에 폭력성이 폭발해서 살인이라는 게 일어났는 것밖에 없는데 뭐 왜 그랬냐를 물어보면 뭐 자기는 그냥 한 거니까 이유를 자기 자신이 설명할 수가 없겠죠. 계속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계속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한 짓이에요.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정두영의 기사에는요,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돈 모아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몰라요 하다가 한마디 흘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악마가 있다고 그렇게 크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